고통을 참아가며 다리를 꼬고 있니? 자, 화법의 원리에 저기 자아 개념과 뭐 나전달법 이런 거는 14쪽에 예시 보면 도파민 싹 돌죠. 내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겪었던 일을 너에게만 말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요. 도파민이 싹 돌죠. 어디요? 세로준 프린트 14쪽이요. 방금 그린 프린트 14쪽이요. 방금 그린 거 14쪽. 밑에 보면 나전달법 밑에 있잖아. 사건. 내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겪었던 일을 너한테만 말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 이 입산 놈아. 감정. 나는 그때 그 일이 친구들에게 알려진 게 정말 속상했어. 기대. 죽을래?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전달법이래요. 파이팅. 넘어가고요. 너는 그걸 왜 말하냐? 이게 아니라 입산 놈아 이런 건 너 전달법이에요. 사실 여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다른 거 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15쪽에 있는 반대 신문이요. 기억하니?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나 반대 신문의 요령 기억하니? 기억하는 사람? 그치. 저기 입론 준비하는 애는 말 안 하고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있니? 그럼 반대 신문은 새로운 걸 가져와서 반대 신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반대 신문의 대상이 되는 보통 토론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거 갖추어야 하는 거 맞는 말을 하는지 믿을 만한 근거로 말을 하는지 한쪽으로 치우칠 의견은 아닌지 무슨 성입니까? 켰냐? 켰네. 무슨 성이니 얘들아? 타당성 그죠? 나 기대한다. 신뢰성. 마지막은 승원아? 토스할래? 삐용 주은아 마지막은? 공정성이죠. 세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죠. 그지? 토론에서 세 가지 이런 걸로 뭐 반대 신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괜찮아? 내가 본 인선이 중에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 힐스부시 진구랑 인선이 아니야? 맞아요. 둘이 아픈 거야? 아픈.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가지고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다. 반대 신문으로 목격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15쪽에 보면 상대 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는 거. 예시 보면요, 저기 두 번째 보면 상대 측 발언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상대 측 논 중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 나와 있죠. 그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문이 반대 신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가급적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밑줄 칠게요. 무슨 형 질문이에요? 기억하니? 무슨 형 질문인지 기억하니? 소윤아 기억하니? 아니고 시은이. 네. 서영 기억하니? 무슨 형 질문인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선택형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요. 닫힌 거. 닫혀 있다를 뭐 되어 있다라고 하니?
폐쇄형 질문. 뭐라고? 공수했는데. 봉수. 폐쇄형 질문. 폐쇄 못 적는 사람 없지? 폐쇄형 질문.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청문회 이런 거 보면 국회의원들 맨날 소리 지르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라고 증인. 폐쇄형 질문을 해가지고 허점을 찾으려는 겁니다. 예, 허점을 찾으려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을 하면 돌려서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 맞죠? 그거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폐쇄형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은 자기한테 끌어다 쓴다 이런 잔인한 놈들. 자, 그래서 협상 절차 뭐 화이팅 하고요.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는 우리 다 1학년 때 봤잖아. 그래서 16쪽에 보면 화자의 공신력 7번 볼게요. 7번.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연설한다. 화자의 공신력을 위한 화자의 공신력에서 나오는 설득 전략. 뭐 있어요? 인성적 설득, 인성적 동그라미. 이성적 설득. 3번은 감성적 설득. 오케이? 인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자, 인성적 설득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청중으로 하여금 화자가 훌륭한 성품, 풍부한 경험, 전문성 등을 지니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겁니다. 애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국어 교육을 전공했고 수능 국어 다 맞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님들이 내 말을 따를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성적 설득 전략이죠. 자, 이성적 설득은요.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여름방학이 지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몇 %의 성적 향상률을 보였다 이런 걸로 여러분을 설득하면 이성적 설득이죠. 근데 아 제발 열심히 좀 하자고 진짜 너무 슬프다고 이러면요. 동정심이 가는구만 정말. 그래 뭐 열심히 해서 나쁠 거지 이런 건 감성적 설득이에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해서 청중의 욕망, 자긍심, 동정심, 분노 등의 감정에 기대어 설득을 시도하는 건 감성적 설득이에요. 그래서 뭐 훌륭한 연설가라는 사람들 감성적 설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로 저기 청중의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저기 인성적 설득을 획득하게 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요거 얘기하려고 잠깐 여기 왔습니다. 뒤로 가서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모르면은 그거는 제 잘못은 아닌 듯요. 자, 18페이지 갑시다. 대석세포. 석세포가 뭐야? 이씨. 자, 다음은 탐구 발표 준비를 위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들 모였구나. 현지 목소리가 이래도 되나? 다들 모였구나. 오늘은 우리 동아리에서 발표할 주제를 확정하고 내용 구성 방안을 로그인해 보기로 했었지. 현지가 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진행자,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그래서 발표 주제 확정과 내용 구성 방향 논의가 이 대화의 핵심이다. 이줄. 이거 학교 수업 때 안 했어. 나 이거 왜 했다고 뭐 집어넣었지? 어차피 할 건데. 해요. 어차피 할 거예요. 자, 다들 모였구나 하고 그저께까지 진행된 동아리 단체 대화원 투표 결과 배의 석세포를 주제로 탐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
이 주제를 제시한 수빈이의 설명을 먼저 듣고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지? 됐어? 이거 개념편이야. 개념편의 두 번째. 했네. 자, 그래서 배석세포 지문이랑 저기 앞에 효과적인 발표랑 맨 앞에가 뭐더라? 맨 앞에 우리 맨 처음 했던 게 뭐더라? 네, 땡땡땡 기념관. 이거 세 지문 주간 테스트에 넣어놨어요. 네. 네, 주간 테스트에 넣어놨어요. 네. 자, 계속 봅시다. 수빈. 배를 먹다가 생긴 호기심 때문에 설정한 주제야. 배의 과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란 알갱이가 보이지? 이 노란 알갱이가 바로 석세포들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야. 석세포는 리그닌이 축적되어 두껍고 단단하게 발달한 세포벽만 남고 내부의 원형질은 죽은 세포인데 석세포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독서처럼 읽어야 되네요. 열매뿐만 아니라 줄기나 잎에도 존재해. 이런 세포들은 식물체 형태를 만들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해. 배의 중심부 씨앗 주위에는 더 촘촘싸게 모여 있어. 초식 동물이나 물리적 충격, 건조한 기후 등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석세포는 배의 아삭한 식감에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푸석한 모래처럼 씹히는 불쾌감을 주기도 해. 식물의 생존에 죽은 세포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이 주제를 제시해보였다. 주제 제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사는 것에 죽은 세포들이 기여하는 게 신기해서요. 배가 다른 과일과 식감이 다른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흥미롭다. 흥미로운 거겠죠? 내가 이따구로 읽어서 그렇지 흥미로운 걸 거예요. 모두들 둘러보며 반응을 확인하고 있네요. 반응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들 줘. 준기. 준기는 선기가 좀 읽어줘. 네? 준기니까 선기가 좀 읽었잖아. 목 아파. 나는 다른 주제를 골랐지만 현재 석세포의 환경 분야에서 주제를 선택하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로 배의 석세포가 각 광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두었거든. 수민이가 가져온 주제와 내가 읽은 자료를 종합하면 발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준기 상당한 친구죠. 본인이 다른 주제를 골랐는데 투표는 석세포 해가지고 더 풍성한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죠. 그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준기 같은 조언이 있으면 조장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구나. 현재 이 목소리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배에 식감에 영향을 주는 석세포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알아들은 척. 정리하고 있죠. 알아들은 척이라니요. 정리해주고 있죠. 친구들의 발언을 정리해주고 있는 전형적인 진행자 또는 사회자 역할이라고요. 바로 현지한테 정치 넣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견이 없으면 이 주제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보기로 하자. 그래, 일단 석세포의 개념과 형성, 기능을 중심으로 내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앞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준기가 찾은 자료로 석세포의 쓰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발표문의 구성에 대해서 수민이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내가 발표의 초고를 작성해볼게. 임마, 누가 봐도 조장이죠. 조심스러운 말투로 무슨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죠. 그러면 조심스러워야 돼? 그러면 조사연 자료들을 정리해서 미안해. 내일까지 줄 수 있겠어? 주말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새끼 데이트 가네. 내일까지 준다면 초고 작성을 앞당겨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찾은 자료는 여기 있어. 자료 일부에 따로 표시를 해줘요. 이 자료들이 주로 내가 참고한 자료들이야. 먼저 읽고 정리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야. 자료를 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내밀며
자료를 읽고 정리한 것을 가져왔어.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찾아줄게. 고마워. 우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잘 정리해 두었는걸? 시각화된 자료도 있어. 이해하기 쉬워 보여. 머리를 긁적이며 널 서두른 데나 급하게 정리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말해서 고마워. 현지랑 준기랑 썸을 탈까요? 네.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뭐 1번, 2번 같은 게 있는데 주간 테스트에는 조금 더 열심히 내놨습니다. 네. 참고로 클리닉 미리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간 테스트에 가나 다 해가지고 세 지문 통합해서도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많은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머리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불러야 돼요? 주간 때. 너 클리닉 안 오? 네. 저기 평일에 주세요. 다음 주 평일. 과제랑 같이 주세요. 과제가 없구나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 과제가 나갈 예정. 아직 안 모여서. 이제 그냥 학교에서 나가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길로 나갈게요. 안 들어가면 말고 어차피 화작은 필요하니까 시간이 남잖아. 인공지능 가면 되지. 아 목 아파 씨. 오늘 왜 이렇게 파랗냐? 네?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지? 머리가 없어서. 왜? 아니 몰라. 왜? 파란색. 아니 아니 파란색 왜? 왜 파란색이? 아니 파란색 검은색이에요. 아 힘들어. 정말 싫어 아파요. 뭘 쉬워? 쉴 수 없어. 네. 아 따고 씨. 자 오늘 토론의 논제 요거 봅시다. 무슨 토론 일부래요? 신문식 토론. 반대 신문. 반대 신문식 토론. 신문식 토론은 뭔데? 있어요. 뉴스페이퍼 신문에서 토론하는 거지. 많이 하시고. 아 따고 씨. 컴퓨터 잘 못 쓰나? 오늘 토론의 논제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뾰족거리 찍기 논제. 좀 학습된 저기 공감을 해주지 않니? 챗GPT 말이야. 챗GPT한테 이런 거 보내면 정말 할 일이 많겠구나. 너의 노력이 정말 가상하고도 안타까워. 내가 방법을 제시해 줄게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롬프트에 씁니다. AI를 쓸 때 쓸데없는 칭찬이나 공감은 빼라고. 글자 수 아깝다고. 제가 글자 수 아까워. 힘들 것도 저기 돈 주고 사는데 문제를 돈 주고 산 게 내가 AI 프롬프트로 AI 돌리는 것보다 화장 문제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서 쓰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문제 내고 버릴 문제 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입마한 저번에 주간 테스트 만드는데도 한 3번 돌렸는데 한 번 터졌어요. 그래서 문제 잘 내더라고. 좀만 더 발전하면 학교생들 뭐 출제 굳이 본인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금도 안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잘 내. 미친놈이야 이거. 최근에 교사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갈 걸. 근데 교사를 가면 그만둬야 돼서 하거든. 경직 의무 위반이라. 경직 금지 의무 위반. 원래 하면 되죠. 그게 원래가 돼? 안 들키면 되죠.
교사나 강사는 안 들킬 수 없지. 애들이 입이 무겁니? 너네 입 무겁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 안 해요. 어디도 안 가요. 올해는 어디도 안 가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내년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고? 날 계약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토론의 논제. 자, 이거 논제 뾰족가로 왜 쳤냐면 논제는요 현 상황 유지 쪽으로 제시해야 된다. OX. X. 논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OX. 네, 뭐라고요? 논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OX. X. X 바꾸는 쪽이죠. 그러면 지금은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이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먼저 찬성 측 인론해 주십시오. 인공지능이 감정 가지면 괜찮을까요? 저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챗GPT 기분 나쁘면 이 새끼 대답 안 하고 야 이거 찾아줘. 아니 찾아줄 기분이 아니야 이제라고 그냥 강제 종료 맛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최근의 인공지능은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던 인지적 과제에서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처럼 일지네. 이제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음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감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2004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표된 세계 로봇 선언에서는 차세대 로봇은 인류와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인류를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로봇 선언을 인용하고 있죠. 밑줄 칠게요. 세계 로봇 선언. 충분히 공신력 있는 선언이겠죠. 그지? 왜? 세계 로봇 선언이잖아. 이거 지 혼자 있겠냐고요. 물론 뭐 한국에 실제로 있다고 들은 사단법인 한국 싱겁게 먹기 협의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합니다. 근데 이건 그렇진 않겠죠. 앞으로의 인공지능 개발은 일상생활에서 돌봄 및 치료 과정을 도우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의 필요성을 맞물려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가족 개체가 가속화되고 공동체와 개인의 단절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여기 밑줄 인간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밑줄 칠게요.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이 더 크게 신뢰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은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함께 사용자의 세밀한 필요에 더 잘 부응. 밑줄 칠게요.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함께 사용자의 세밀한 필요에 더 잘 부응. 그러면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에 장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힘들어. 그리고 이제 다 떨어지면 나는 이관에 합치면 되지. 미안해 앉아서.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작동하게 된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우리를 두려워해. 그럼 안 되는데. 인간들을 위로해주자. 정말 낙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인간놈들 두려워하는 건 크크 기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측 입론의 각이 보이죠. 반대측의 반대 신문도 보여요. 따라서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문장에 형식 논리만을 판단하는 통사론적 엔진에 의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달리 종합적인 의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제한적인 소수의 과제만을 수행하는 현재 인공지능은 진정한 지능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내목.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던데 이를 감안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다는 진술은 지나치게 섣부른 감이 있지 않을까요? 찬성 이 말 언제 했어요? 찬성 1의 세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음을 인정. 위에서 세 번째.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음을 인정.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 새끼 잘 메모했어요. 그죠? 반대. 네.
인공지능의 개념을 의미를 이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계로 정의한다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능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신문에 반박하는 거죠. 감정을 가진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을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사태 등을 감안하면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타당성 갖고 말하는 거죠. 너 이거랑 이거는 보장이 아니잖아. 너 맞는 말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감정 체계는 인식과 표현, 생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인공지능의 감정을 생성하는 모형을 조정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서의 감정 생성을 제한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반대측 인론해 주십시오. 인론 안 했네 이씨. 여러분들 인공지능한테 저는 보통 그런 걸 물어봐요. 너는 어떤 맥락으로 문학을 던져주고 해석하면 해석을 잘해요. 그럼 넌 어떤 맥락으로 이걸 해석하냐 그러면 저기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선에서 보여주거든요. 아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 국문학을 어디까지 왔냐면 시를 주면 시인과 제목과 시를 주면 시인의 특성을 일단 다 찾아 얘가. 그러면서 어떤 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형태소 단위로 다 끊어 내가 시를 주면. 그래서 만약에 저기 뭐 시에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하면은 영변이 어딘지 생각한 다음에 그 영변이 북한이다. 아, 김소월이 북한 쪽에 살았었다. 그러면 화자가 거의 뭐 어떤 상황이다라고 한 다음에 진달래꽃을 나중에 뿌리고 그걸 밟고 가라는 것으로 보아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화자의 분신으로 설정함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국어 교사보다 이미 잘해요. 강사 포함. 어떤 국어 교사 및 강사보다 이미 넘어섰어. 대단해. 근데 이제 나나 교사분들이 먹고 살 길은 그거죠.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걸 애들이 납득할까? 라는 문제죠. 앞에서 인공지능이 삐삐삐삐거리고 졸지 마라 이러고 있으면 아 기계덩어리 졸라 시끄럽네 할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치? 뭐 그런 거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뒤로 가자. 네. 내가 수특 먼저 끝내겠는데? 이쪽 볼까요? 왜 이리 힘드냐? 어우 저기 옆에 약국 열었나? 자, 장문은 글을 통해 생각이나 느낀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래서 장문도 의사소통임에 유의하시고요. 자, 여러 가지 글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뭐에 집중해야 되는데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매체 등 여기 밑줄 다양한 장문 맥락 보여요. 하고 장문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치 있는 정보 선별하여 조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님들 장문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중딩 때 배운 거 여쭤보는 거예요. 글쓰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니? 처음에 글쓸 뭘 해야 돼? 계획하기. 아 이거 기억 안 나? 중딩 때? 그래 당장 저번 주 수업도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중딩 때를 물어보는 내가 바보일 수 있지. 뭘씨 또 그렇다고 하고 있어. 씨.
기억이 나야지. 계획하기 다음에 이것저것 모아야지. 뭐 정보 수집. 자료 수집하기 그쵸?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료 수집한 거 다 써? 그쵸 선별해야죠 그지? 그래서 내용을 구성해야 되죠. 개요 작성이요. 그다음에 뭐 써야 돼요? 내용 구성한 다음에 개요 작성한 다음에 초고를 써야 되죠. 그지? 표현하기 또는 초고 쓰기. 여섯 번째 끝내? 초고 쓰고 아니죠 뭐 해야 돼? 고쳐 쓰기 해야죠. 주었니? 네, 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1번에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세요. 자, 그래서 의태가 그냥 그거죠. 정보의 선별 볼게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그치? 이거 글의 주제가 만약에 저기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인공지능의 단점 이런 것들만 나열되어 있는 정보는 버려야죠. 그치? 그래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정보 판단해야 되고요. 타당성, 신뢰성 판단 당연히 해야죠. 맞는 말인지 가짜 뉴스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타당성, 신뢰성 판단해야 되고요. 매체의 특성 고려, 밑줄칠게요. 매체의 특성 고려, 밑줄칠게요. 네. 이때 봅시다.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전개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구성 방법, 나열, 뭐 순서, 문제 해결 구조, 프로블럼 솔루션 구조, 비교 대조, 원인과 결과, 인과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열은 그냥 이것저것 다 늘어 넣는 거예요. 나열은 이것저것 다 늘어 넣는 거고요. 순서는요. 뭐 옛날엔 이런 거였고 과도기적으로 이런 거 됐다가 현재는 이렇다라는 시간적 순서가 제일 많을 거고요. 공간적 순서도 괜찮습니다. 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공간 설명하는 글 이런 거요. 박물관의 정문에는 어떤 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1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이 2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특별 전시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요. 문제 해결 구조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진짜 많이 보는 거죠. 문제 해결 구조 1문단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 하고 나서 2, 3, 4문단에 해결 구조 나오고 뭐 5문단쯤에 이런 것들이 발전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글들이요. 비교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인데 요즘은 딱히 그걸 구분하지 않고 비교나 대조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라고 시작하고 2, 3, 4문단에 이런 원인, 이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치? 뭐 언제 뭐 1800 몇 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일들도 생겼다. 이런 일들도 생겼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런 결과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은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넘어갈게요. 저기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은 했으니까 그 동안 넘어갈게요. 24쪽에 연역과 기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으아! 잡았다. 예.
쉬는 날 전날에 아프고 싶지 않은데. 자, 연역법과 기납법이 있다. 연역법은 일반적 사실에 구체적 사례가 부합됨을 밝혀줘서 참임을 증명하는 거.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추론 밑줄치기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아름고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주문은 9월 29일에 시험. 주은이는 9월 29일에 시험을 봐. 뭐였어? 혹시 9월 29일에 시험 보는 거 몰랐니? 24일 아니었어요? 예. 님 일찍 보세요. 29일 아니냐? 네. 월화수목 이렇게 아니야? 뭐야? 카메라 나오네. 그죠? 사람이 32일. 매니에가 뭐야? 대전제주. 아니 소크라테스 지루하잖아. 지루하고 현학적인. 이건 소전제죠. 대전제 참, 소전제 참이면 뭐도 참, 결론도 참. EBS 쓰기 귀찮았나 봐.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러고 있죠. 은근히 귀찮은 티가 졸라 나요. 귀납법은요. 구체적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백조 1은 희다. 백조 2는 희다. 백조 3은 희다. 백조 4는 희다. 백조 58,769는 희다. 그러면 백조는 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별 사례들을 모아 보니까 일반적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타이핑하기도 괜찮아 보이지 않냐? 백조 1은 희다, 백조 2는 희다, 백조 3은 희다, 백조 4는 희다, 백조 5는 희다, 백조 5는 희다, 백조는 희다. 심지어 하얗다도 아니야. 희다. 그래서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야 뭐 비평문, 비평해라, 건의문, 건의해라, 광고문, 광고 잘해라 뭐 이렇게입니다.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꾀사거든 한번 읽어나 보십시오. 다시 김나오 1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지금 나까지는 마시고